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주차 2교시를 강의할 이순배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리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함축된 단어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입이라는 것은요,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자원이고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 외부 강사, 프로그램 재료비와 같은 물적 자원을 투입한다라는 것입니다.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원을 활용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교육, 개입, 조직화 등을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산출은요, 프로그램 활동으로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수치나 양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산출이라고 하고요. 성과는요,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지는 단기적인 효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향이라는 구성 요소는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궁극적 성과로서 의도했던 기대 효과라든가 현재 문제 상황이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되고 해소된 상태를 우리는 영향의 구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 모델의 구성 요소의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요, 논리 모델 예시에서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상황이라는 것은 situations 해가지고 한국어 활용이라든가 미숙으로 가족 이웃과 의사소통 부족,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가족들과 이질감이 있고 문화 차이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이 심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입의 인풋수는 건강가정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한국어 강사 3명, 선배 이주 여성 20명, 교육실 10평에 2개, 한국어 교재, 초급, 중급, TV는 50인치, 그리고 한국 드라마 20편, 콘도미니엄 버스 1대 이렇게 투입을 하고요. 어택티버리스에서 활동은 한국어 교육은 초급, 중급, 한국어 교육을 고급, 드라마, 멘토링, 그래서 가족교육, 다문화의 가족 캠프에 활동을 하고요. 아웃풋스의 산출은요, 주 4회 2시간, 주 2회 2시간, 월 2회 2시간, 주 1회 2시간, 연 2회 2시간. 성과 아웃컴스는 한국어 능력 향상, 가족 의사소통 문제 개선, 한국 문화 이해도 등진, 가족 기능 강화. 이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한국 체험 프로그램의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에서요, 기획의 과정과 평가에서 계획의 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작성은요, 첫 번째로는 목표와 현실의 갭을 측정한다. 이것은 계획 작성은 현실의 분석에서 시작되고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현실과의 캡을 측정하고 분석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외부 환경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상황이나 이용자 및 가족,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 직원,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행정기관 등 조직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스테이크 홀더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실을 파악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석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고객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부 환경의 분석이다. 이것은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과 자본과 같은 자원이 준비되어 있는지 사실에 근거하여 검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지역사회에 강한 욕구가 존재해도 과소 투자나 지속적으로 사업을 담당할 인사 대책이 없다면 실행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행동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와 갭이 측정되고 외부적 환경이 정확히 파악되면 갭을 채워줄 행동계획을 설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행동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경우는 그 이유의 대부분은 섣불리 계획을 세워 현실이나 환경 분석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예산이나 인원 등이 뒷받침되고 노력하면 실현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한 목표 또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이룰 수 있는 목표 설정은 조직 활성화를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고 담당자, 평가 항목, 목표 수치, 실행 일정표를 작성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목표와 현실의 갭을 측정한다. 이것의 계획 작성은 현실의 분석에서 시작되고, 둘째, 외부 환경의 분석은 지역의 상황, 이용자 및 가족,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 직원, 협력관계 기관, 행정기관 등 조직과 이해관계자인 스테이크홀더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실을 파악하고, 셋째, 내부 환경의 분석이라는 것은 계획의 실현을 위한 필요한 사람과 자본 등 자원이 준비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네 번째, 행동계획의 수립은 목표와 갭이 측정되고 외부 환경이 파악되면 갭을 채워줄 활동계획을 설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실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PDCA 활용이다. 그래서 계획 실행과 관련해서 PDCA 사이클을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플랜, 계획, 실행, 두, 그리고 점검, 체크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액트, 계획 수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은 플랜, 실행, 점검, 평가, 계획 수정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어디까지 도달하였는지를 실행 계획 일정표에 맞추어 점검하고, 일정마다 내용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진행된 결과 그렇지 못한 내용에 대해 원인을 검증하고 원인 분석에 의해 실행 계획을 개선한다. 그래서 액트, 행위죠. 미처 측정하지 못한 요인에 의해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목표 달성이 명백히 어려워질 경우에도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프로그램 관리 계획의 활용이다. 그래서 실행 계획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과정별 수행 상황과 구체적인 시간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 기법의 활용은 시간별 활동 계획,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월별 활동 계획 카드 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획의 과정과 평가에서 계획의 실행에서 우리는 시간별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칸트 차트, 그래서 뭐다? 칸트의 도표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공학자 헨티 카트 미드베일은 철강 회사의 실험실에서 타일러와 동고동락하면서 과학적 관리론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 이론이 보너스 시스템의 도입과 칸트 도표의 개발입니다.
칸트 도표는 근로자의 생산 활동과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로서 작업 단위와 작업 시간의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작업이 완성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작업, 하나의 작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시작되는 작업,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 작업으로 구분을 해서 시간을 통제함으로써 하나의 프로젝트가 정해진 시간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기법입니다. 그래서 칸트 도표의 작성에는요, 4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작업을 단계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작업 단계별로 분류된 각 작업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산정한다. 세 번째는요, 한 작업이 끝난 후 이어서 시작되는 작업, 동시에 진행되어도 무방한 작업, 진행 도중에 시작할 수 있는 작업을 찾아낸다. 네 번째는요, 작업 단계와 시간을 결합시켜 도표를 만든다. 도표의 세로축은 X, 작업 구분이 표시되고 있는 가로축에는 Y, 그래서 작업 시간은 월, 주로 표시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칸트 차트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분업에 의한 개별 작업의 완성에만 집중하지만 칸트표에 의한 관리를 하면 시간에 대비한 전체 작업의 진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고 가업 완수 시간의 단축과 여유 시간 관리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별 활동 계획에서 칸트의 차트는 근로자의 생산 활동과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정해진 시간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기법이고, 칸트 도표의 각성의 4가지 절차는 첫째는 절차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작업을 단계별로 분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계별로 분류된 각 작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고, 세 번째는 한 작업이 끝난 후 이어서 시작되는 작업, 동시에 진행되어도 무방한 작업, 진행 중에 시작할 수 있는 작업을 나타내고, 네 번째는 작업 단계와 시간을 결합시켜서 도표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의 과정과 평가에서 기획의 실행에서 칸트 차트의 시간별 활동 계획은 표 8-2 칸트 도표의 보기 방과 후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 교사 파견 사업의 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홍보와 자원봉사 회원 모집은 월별 진행은 5월에, 방과 후 프로그램 실시기관 발굴은 5월과 6월, 아동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실심이 간담회는 5월 그리고 9월에, 방과 후 교사단 파견은 7월에서 11월까지, 평가에는 12월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의 과정과 평가에서 계획의 실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은 PERT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는 프로그램, E는 evaluation and review, R 테크닉스, T, 그래서 R이 RT로 보는 것입니다. IRT는요,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은요, 1950년대, 우리 1950년대 6.25 사변이 일어났죠. 이때 미 해군에서 폴라리스의 미사일을 개발할 당시에 사용된 프로그램 관리 기법으로 목표 달성의 기한을 정해놓고 설정된 주요 목표나 활동의 상호관계와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 도표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ERT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을 조직화하고 진행 시간표를 작성해서 예산을 관리하여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추적해 가는데 매우 유용한 관리 기법입니다. PERT와 칸트 도표는 둘 다 작업 진행 상황을 파악을 해서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칸트 도표는 단선적 활동만을 나타내고 복잡하게 분류된 작업 단계 사이에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없어서 전반적인 계획을 잘 이해하기 힘들지만 PERT는
복선적이거나 입체적으로 연결된 각 작업 단계의 연결점을 추적하여 작업 완성에 기대되는 시간까지 보여주므로 복선적이고 입체적인 프로그램 관리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PRT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요 경로, 임계 경로, 즉 크리니컬 파스를 찾아야 하며 주 경로를 찾아냄으로써 가업 완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RT에서 주요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동시에 시작하는 작업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요 경로로는요, 동시에 시작되는 작업이 있을 때 긴 쪽을 선택하면 되고, 나누어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작업선이 있으면 작업선의 길이를 계산하여 긴 쪽이 주요 경로가 된다는 것이고, PRT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업 완성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단계별로 분류하고 작업 단계별로 분류된 각 작업 공정을 완성하는 데 드는 시간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 작업 완료 후 연결되는 작업, 동시에 진행되어도 무관한 작업, 진행 중에 시작할 수 있는 작업을 구분하고 마지막으로 작업 단계와 시간을 결합시켜서 PERT,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다. 그래서 프로그램 에바luation and review 테크닉스 차트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은 목표 달성의 기한을 정해놓고 설정된 주요 목표나 활동의 상호관계와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서 도표로 나타내는 것이고, 명확한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을 조직화하고 진행 시간을 작성하여 예산을 관리하고 진행 사항을 추적해 가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은 칸트 둘 다 작업 진행 상황을 파악, 시간 관리를 위한 수단. 그래서 칸트 도표는 단선적 활동만을 나타냈지만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은 PERT는 복선적이거나 입체적으로 연결된 각 작업 단계의 연결점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경로는 임계 경로라는 것은 크리니컬 파스라는 것은 임계 경로를 찾아야 하고 주 경로를 찾아냄으로써 가업 완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에서 PERT는 표 8-3의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계획과 관련된 직무 분류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은 시작. 그래서 두 번째는 도시락 준비는 기간이 15분, 수행자는 철수. 세 번째 인원 배정은 10분, 이건 수정을 하고요. 네 번째 식사 준비는 2분 수정하고, 바구니 준비는 2분 수정해야 되고, 약도 준비는 2분, 수행자는 철수. 청소도구 준비는 3분 수정해야 되고, 차에 운반하기 4분 철수, 진행자는 기름 넣기 6분 철수, 장소로 이동 20분 수정해서 끝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림 8-2는요,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계획을 위한 간단한 PERT,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도시락 준비는 15분, 그리고 인원 배정은 10분, 식수 준비는 2분, 그리고 바구니 준비는 2분에서 약도 준비 2분, 청소도구 준비 3분, 그래서 차에 싣기는 4분, 기름 넣기는 6분, 20분은 가정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끝. 그래서 위로 경로 도시락 준비는 마치는 데 15분이 걸리는 반면에 인원 배정과 식사 준비 2개의 가업으로 구성되는 아래쪽 경로는 12분 안에 끝마칠 수 있고
시작에서 바구니 준비까지의 최장 시간은 15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아래쪽 경로가 3분 지연됨을 알 수 있고, 주요 경로는 항상 끝마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이므로 지연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마치는 데 드는 시간은 50분이다. 15분, 2분, 3분, 4분, 6분, 20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늦게 시작해도 좋은 시가 주요 경로를 알 수 있었고, 바구니 준비까지는 17분 걸리므로 인원 배정과 식수 준비를 하는 사람은 도시락 준비하는 사람보다 3분 늦게 시작해도 좋지만 4분 늦게 시작하게 되면 전체 일정은 1분 지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검토해 본다면 상기 프로젝트 전체에서 허용되는 늦게 시작해도 좋은 지연 시간은 7분, 인원 배정 3분, 식수 준비 3분, 약도 준비 1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일 주요 경로의 작업 시간에 차질이 생긴다면 전체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관리자는 주요 경로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그렇지만 주요 경로 이외의 작업 단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활력을 부여하는 다른 일을 부과하는 등 여유 시간을 통제하는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RT를 활용할 경우 가업의 시작과 완료 시간을 고려해서 예산 배정을 관리할 수 있고, 가장 일찍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동시에 시작해도 좋은 시간, 가장 늦게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을 중심으로 예산 관리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가장 일찍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할 경우에는 초반기와 중반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늦게 시작하고 가장 늦게 끝내도 좋은 시간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중반기와 하반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따라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는 시간을 중심으로 하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시간을 중심으로 가업을 진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의 과정과 평가에서 기획의 실행에서 월별 활동 계획 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은요, 미국의 웨밍턴 랜드의 회사에서 고안해낸 것인데요, 칸트 도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개발된 모양은 24 곱하기 41 크기의 바탕 종이에 3 곱하기 5 크기의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주머니가 되어 있고, 특정 활동이나 업무를 조그만 카드에 기입하여 월별 아래 공간에 삽입하거나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업무의 시간에 따라서 변경하여 이동시키는 데 편하지만 칸트 도표에서와 같이 가업과 완성된 행사들 간의 상관관계를 잘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월별 개발된 모양은 24인치 곱하기 42 크기의 바탕 중에 3인치 곱하기 5인치 크기의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주머니가 되어 있고, 특정 활동이나 업무를 조그만 카드에 기입하여 월별 아래 공간에 삽입하거나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 도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칸트 도표에서와 같이 가업과 완성된 행사들 간의 상관관계를 잘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 8-4 월별 활동계획 카드의 보기에서 노인교통봉사대 프로그램 활동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회원 모집 관리, 8월에는 베스트 드라이버단 홍보, 9월은 회원 등록 업체 발굴 및 관리, 10월은 베스트 드라이버 회원 파견, 11월에는 교통안전자 및 운전자 소양교육 실시, 평가의 실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월별 활동 계획 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업을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통해서 내 것으로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주차 2교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